자, 오늘은 그런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마 그 힘드신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은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하셨는지, 아니면은 뭐 투자가 아니더라도 리플사 관련해서 뭔가 제대로 알고 싶거나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주변에서 하도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리플사 사기꾼이다, 너희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다 팔아넘기고 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나 그 밖에 뭐 기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잘못된 소식에 흔들리지 않게 오늘 정리를 한번 싹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오늘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도움을 드릴까 해요.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해볼게요. 바로 스타트 하죠. 여러분들의 시간도 소중하기 때문에 지체 없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플사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부분부터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분은 약간 복습하는 의미가 되겠죠. IOV, 바로 뭐죠? 인터넷 오브 밸류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의 가치인데,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리플사도 예를 이런 걸 많이 드는데, 오늘날 인터넷을 통해서 메일을 보내죠. 메일 보내는데 비용이 드나요? 공짜입니다. 프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날 이렇게 인터넷이라는 게 네트워크가 발달되어 있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돈을 보냅니다. 눈물이 나죠, 바로. 왜? 수수료가 어마어마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리플사가 IOV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오늘날 돈을 보낼 때 마치 이메일을 보내는 것처럼 보내는 것도 쉽게, 빠르게, 그리고 저비용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리플사의 비즈니스 목표입니다. 그렇죠.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바로 이거죠. 그리고 슬로건으로 만든 게 바로 IOV, 인터넷 오브 밸류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거를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게 되겠죠. 일단은 현 상황부터 봅시다. 이렇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여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지 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 리플사가 그림 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리플사가 이걸 해결하려고 XRP라는 블록체인 퍼블릭 레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무기로 만든 게 바로 ILP입니다. 이 두 가지 무기를 갖고 이거를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실제적으로 이 만든 두 가지 무기가 어떤 식으로 실생활에 쓰일 거고, 그리고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를 이 흐름대로 설명하는 가운데 이제 막 부정적인, 근거 없는 잘못된 정보들 있잖아요. 뭐 리플사는 여러분들한테 물량을 떠넘기려고 한다, 리플사 하는 거는 뭐 XRP 없이도 가능하다, 얘네는 그냥 XRP 안 써도 상관없다는 비즈니스 모델로 가고 있다 라던가, 그 밖에 정말 무궁무진한데 이런 것들 다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반대로 너무 막 말도 안 되는 과대한 행복회로들 있죠. 그런 것들도 같이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물론 좋은 쪽으로 바라보는 건 좋긴 한데, 사실 근거 없는, 현실성 없는 행복회로는 희망 고문이잖아요, 솔직히. 당장은 약처럼 보일 수 있어도 그거는 나중에 가서 독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독이 되지 않도록 그 부분까지도 확실하게 정리를 할까 합니다. 자, 계속 이어가 볼게요. 오늘날의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한테 체감 잘 되게 말씀을 드리면은 페이먼트와 세틀먼트가 있는데요. 이거 페이먼트는 마치 카드 긁는 것과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해야겠네요. 이거를 좀 늘려야겠네. 자, 그러면 세틀먼트는 무엇이냐?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이제 카드사가 청구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 아, 슬프다. 우리 계좌에서 돈이 여러분이 아니죠. 제 계좌에서도 돈이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돈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실제 돈이 움직이는 거죠. 다시 한번 이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거죠. 그거를 세틀먼트라고 합니다. 페이먼트는 카드 긁었을 때 청구가 되는 거죠. 자, 요건데요. 오늘날의 문제는 뭐냐? 왜 이거 두 가지를 설명드렸냐면요. 페이먼트 자체가 너무 느려요. 플러스 세틀먼트도 어마어마하게 느려요.
그래서 얘네 둘이 느린 두 가지가 합쳐서 어디 뭐 아프리카에 돈 보내려고 하면 2주일 이상이 걸립니다. 지금도 그래요. 빠르면 1주예요. 말도 안 되죠. 상상이 되세요? 오늘날 인터넷 통해서 아프리카 이메일을 보내도 하루가 아니죠. 리얼타임으로 가는데 이렇게 발달해 있는 현대 시대인데도 돈을 보내는 거는 말도 안 되게 느려요. 그렇다면 왜 그러냐? 이것은 바로 코리스폰던트 은행, 바로 환거래 은행이라는 구조로 띄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림을 볼게요. 이 내용들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모르는 분들 위해서 잠깐 설명하는 건데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어느 거를 봐야지. 커머셜 유스 케이스는 아니고 이걸 봐야 되나? 세럼 모델을 봐야겠다. 이걸 보면 안 되겠네요. 비즈니스를 봐야겠다. 솔루션 오브. 자, 여기도 안 나오나요? 아이, 여기도 안 나오네. 아이코, 그림을 좀 꺼내려고 했는데 여기도 안 나오네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여기? 여기도 안 나오는데 리플렛? 여기 나오나? 그림을 봐야지 좀 이해하기 쉬우시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꺼내려 했는데 생각보다 안 보이네요. 온디맨드 리퀴디티에 나오려나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이것만 보고 만약 안 나오면 제가 그릴게요. 그냥 그리는 게 낫겠는데 안 나오는데 굳이 막 계속 찾는 것보다. 진짜 안 나오네? 세상에. 아니 대체 왜 이걸, 아 여기 나오겠다. 아 여기 나오겠네요. 이거 보면 나와. 자 이거예요. 아이고 이거예요 이거. 자 이 그림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오늘날의 문제는 바로 요겁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요 미국 은행에서 일본 은행으로 보내는 케이스로 얘를 들고 있는데요. 보세요. 얘가 돈을 보내려고 하면은 당연히 여기 계좌에 돈을 갖고 있는 뭐 고객,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얘네가 돈을 보내는 거를 이 은행한테 부탁을 할 거예요. 얘한테. 그러면 얘는 여기 보이죠? FR, 페더럴 리저브, 응? 중앙은행을 거친 케이스가 상당히 많겠죠. 환거래 은행들도 할 수 있지만은 대개는 각 국가의 중앙은행을 거칠 가능성이 높은 게 릴레이션십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잠깐 설명하고 가야겠네요. 돈을 보내려면은 은행끼리 환거래 계약이 돼 있는 릴레이션십을 갖춰야 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돈을 상대방 은행한테 보내려면은 관계없이 보내려면 어떻게 돼요? 돈을 갖고 띄어야 되죠. 근데 외국에 보내요. 그러면 돈을 갖고 바로 비행기 탈 거예요. 최근에 리프사 그 영상도 나왔죠. 오늘날의 돈을 보내는 방법. 그래서 막 되게 멀리 있는 아프리카 국가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거기로 이제 여직원이 돈가방 들고 날아가잖아요. 근데 되게 마지막에 반전이죠. 그게 더 빠를 수도 있다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은행들이 뭐를 해놨냐면 방금 말씀드린 릴레이션십을 맺어놔요. 관계를 맺어놓는데 어떻게 하냐면 계약을 해서 서로 계좌를 터요. 은행들끼리서. 그러니까 어떤 은행, 뭐 시중은행이 고객들을 맞이해서 계좌를 만들어서 개설하는 게 아니라 은행들이 서로 간에 계좌를 만듭니다. A은행은, 그러니까 A와 B은행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면요. 가정하면 A는 B 여기에 계좌 네모나게 만들고 B는 A은행에 동그라미 계좌를 만들어놔요. 그리고 서로 돈을 쌓아둬요. 그래서 이거를 돈을 어떻게 보내냐면은 A가 B한테 돈을 보낸다. 한 100달러를 보내요. 그러면은 100달러 이걸 보낼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계좌에 A가 B은행 계좌에 쌓아둔 돈에 마이너스 100불을 합니다. 그리고 B은행에 이제 계좌를 갖고 있는 고객한테 돈을 보낼 거면은 그걸 얘한테 넘기면 되죠. B은행이 이 돈을 받을 사람의 계좌에 100불을 추가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돈을 보내요. 오늘날의 금융 시스템은. 근데 이거를 하려면 이게 중요하죠. 서로 요거 계좌를 갖고
서로 돈을 쌓아둬야 돼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정말 지긋하게 들으시는 노스트로 보스트로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돈을 쌓아두는 거를 프리펀딩이라고 합니다. 미리 돈을 펀딩한다고 해서 프리펀딩이라고 그래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거예요. 말을 어렵게 쓰는 것 뿐인데 뭐 노스트로 보스트로 내가 들어본 적 없어. 근데 이겁니다. 더 가지도 더 이제 내용이 빠진 것도 아닌 거 딱 이 그대로예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거는 뭐냐면요. 노스트로 보스트로가 뭔지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활용해서 프리펀딩에서 돈을 어떻게 보내는지까지 이해하시면은 그 뒤를 생각하셔야 돼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뭐냐면 그러면 릴레이션십이 없는 은행들끼리는 어떻게 합니까? 돈 못 보내요. 돈을 갖고 뛰어야 돼요. 근데 그거 할 수 있나요? 못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돈을 못 보낸다는 의미와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 이게 서로 똑같이 통화를 달러 쓰고 달러 쓰면은 큰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다른 국가끼리 다른 화폐를 쓰는 관계라면 어떻게 되죠? 미치죠. B은행이 만약에 JPI 엔화라고 할게요. 요거 엔화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A은행은 달러를 엔화로 바꿔서 여기다가 예치를 해둬야 돼요. 이거 바꿀 때 어떻게 하죠? 환거래가 일어나죠. 근데 만약에 내가 산 뒤에 이게 가격이 떨어져. 미치죠. 미치고 환장하죠. 돈을 잃는 거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서 이런 걸 해지하려고 선물 시장 이런 걸 활용합니다. 참고로. 그래서 최대한 보유 비용이 0에 가깝게 수렴하도록 노력을 해요. 그래서 홀딩 코스트, 그러니까 보유 비용이 좀 낮긴 하지만 아예 제로는 아니에요. 제로에 가깝도록 노력은 합니다. 근데 이거를 관리하는 것 자체에 비용이 많이 들죠. 선물에 뭔가 더 한다는 얘기는 추가적으로 자금을 투입한다는 얘기가 같아요. 대체로 확실하게 항상 그렇진 않지만 거의 2배의 자금을 투입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한 200엔을 프리펀딩 한다고 보면 선물 시장에 이걸 제로로 만들려면 200엔을 써야 돼요. 또 반대로 베팅을 해갖고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깝게 씁니다. 이걸 관리하려면 비용이 많이 소요되죠. 그리고 여기에 묵힌 돈을 쌓아둬야 돼요. 그래서 리플사가 엑스라피드 쓰면은 이렇게 묶여있는 돈 전 세계에 27조 달러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묶인 돈이 이거를 다 풀어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엑스라피드 잠깐 내용이 나와서 짚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어서 하면은 이런 문제가 있죠. 근데 단순히 이 문제로 그치면 안 돼요. 한 단계 더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전 세계 국가가 160 몇 개가 있는데 이거 릴레이션십도 하나씩 다 맺어야 돈 보낼 수 있는데 거기다 플러스 문제가 또 각 나라에서 쓰는 법정화폐가 달라요. 이거 미치고 환장하죠. 그 전 세계 그 릴레이션십은 맺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계속 이어서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제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라고 한 부분 있죠. 어떤 은행이 이제 돈을 보내기에 릴레이션십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면 유리한데 유리한 정도가 아니라 필요한 거죠. 필수 요건이죠. 그거는 돈을 보내려면. 근데 사실 현실상 할 수가 없다는 거.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걸로 파급되는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같은 케이스예요. 다이렉트로 못 보내요. 왜냐하면 릴레이션십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앙은행도 거치고 이제 미국 내에 있는 환거래은행 또는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돈을 대신 이렇게 보내줄 사람. 그러니까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는 이런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잠깐 나와서 이제 설명을 짤막하게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유동성 공급자라고 우리나라 말로 직역할 수 있는데 얘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요거예요. 은행과 은행이 서로 계좌를 이렇게 틀 수 있다고 했죠. 동그라미야 네모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관계는 뭐냐면 중간에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L이라고 적을게요. 얘를 끼는 거예요. 얘가 양쪽에 계좌를 갖고 있으면 대신 돈을 보내줄 수 있겠죠. 그죠? 이 은행이 돈을 보내고 싶어 얘한테. 근데 릴레이션십이 없어요. 근데 얘가 리퀴디티 프로바이더가 양쪽에 계좌를 쥐고 있어요. 양쪽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은행이 돈을 보낼 건데 이 계좌에다가 돈을 보낼 만큼 플러스 뭐 수수료도 주겠죠. 부탁하니까 플러스 뭐 알파 수수료겠죠. 이거를 여기다 넣어줘요. 계좌에다가.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갖고 있는 데서 얘한테 C라는 사람한테 너희 은행에 계좌를 들고 있는 C라는 사람한테 돈 보낼 거니까 100불만 보내줘.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계좌에서 100불 마이너스 하면 되잖아. 그래서 100불 마이너스 하고 C 이 사람 계좌에다가 100불을 추가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돈을 보낼 수 있어요.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이용해서 제3자가 끼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가지 경우를 했는데, 그러니까 둘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본 내에 있는 환거래은행한테 돈이 넘어가고요. 열심히 여기서 환거래가 일어나겠죠. 중간에 여기 참고로 생략을 이렇게 실선으로 했지만은, 점선으로 했지만 여기 한 10개가 낄 수도 있어요. 왜 그러죠? 왜? 릴레이션십이죠. 얘까지 도달하는데 필요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은행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2촌, 3촌, 4촌, 5촌, 6촌, 7촌, 8촌 계속 건너서 어떻게라든 얘 관계에 갖는 애를 찾아야지만 이렇게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본 내로 들어온 거죠. 뱅크 오브 재팬 적혀있죠. 이거는 BOJ라고 일명 약식으로 명치하는 일본 중앙은행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적겠지만 이게 거의 3일 정도에 이른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일본 보내는데도 3일이에요.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아프리카 보내면은 피토한다. 진짜 죽어난다. 돈도 많이 들고요. 중간에 많이 거칠수록 유통이, 그러니까 중간 업자들이 많이 거칠수록 이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점점 비싸지잖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 미국과 일본은 금융 시스템 잘 돼 있는 데잖아요. 돈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프리펀딩 하기도 쉽고 릴레이션십도 최대한 많이 맺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3일에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왜 DLT가 왜 필요한지 여러분들 의문을 가지신 적 없나요? DLT 왜 필요하죠? 이 고민 해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리플에 대해 많이 아시는 분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많이 아시는 분들도 왜 DLT가 필요한지 물어보면은 약간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되게 드문 것 같더라고요. 이거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왜 DLT가 필요하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왜 각 나라에 있는 중앙은행들이 지금 DLT 적용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그 캐나다 중앙은행 뭐죠? 많이 말씀드렸죠? 프로젝트 제스퍼, 그리고 싱가포르 중앙은행 뭐죠? 프로젝트 어빈,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과 일본 중앙은행 조인트에서 같이 프로젝트 하고 있는 건 뭐죠? 프로젝트 스텔라. 참고로 스텔라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잉글랜드 프로젝트 명은 없지만 리플사 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항은 뭐라고 했죠? 프로젝트 코카 말씀드렸죠. 리플사 껴서 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모든 중앙은행 리플사 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바로 사우디 중앙은행, 거기도 지금 어디죠? 갑자기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과 조인트에서 프로젝트 했습니다. 리플사 껴있고, 더군다나 얘네는 내년 1분기 때 라이브로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크립토 커런시를 써서, 물론 XIP라고 딱 찍혀있진 않지만 크립토 커런시라고 했고 리플사가 프로젝트에 껴있는 거 보면은 정황상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중앙은행들이 왜 DLT 적용을 해서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느냐,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왜 DLT를 은행들이 쓰려고 하나, 분산 원장을, 그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자, 보세요. 오늘날의 금융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 얘 중앙은행도, 지금 보내는 은행도, 얘도 지금 그림에만 총 6개 은행이 보이죠? 여러분들 최소한 이렇게 이것만 거쳐서 돈이 간다고 해도 6개 은행은 다 원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여기에서 얘 돈 보낼 때 뭘로 하겠어요? 당연히 예치금입니다. 프리펀딩 된 돈. 자, 서로 계좌 갖고 있는 프리펀딩 된 돈으로 해결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이렇게 여기로 돈을 보낼 때 서로 원장을 업데이트해야 되죠. 그렇죠? 해야 되는데 얘랑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오늘날 돈을 보내는 방식은 이렇게 한번 보낼 때 서로 원장 업데이트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처리된 뒤에야 이렇게 돈을 보낼 수 있죠. 얘가 돈을 받아야 또 움직이잖아요. 돈을 못 받은 상태에서 뭐 움직일 수 있겠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 원장 업데이트 하는데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서 동시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양당 간에 실제적으로 돈을 보내는 쪽과 받는 쪽, 얘가 보내는 애잖아요. 실제적으로 얘는 중간에 이용을 할 뿐이잖아요. 보낼 방법이 없으니까. 얘는 받는 쪽이죠. 아니, 양당 간에 정보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보내다 보니까 수수료가 어떻게 드는지 막 이런 것들,
지금 오늘날에 MTO 송금업체들이 돈을 보낼 때 고객이 뭐 100불을 보내겠다 어디 나라로 이거 수수료 명시되는 거는 본인들이 마이너스 되지 않게 최대한 예측을 해놓은 거예요. 사실 이렇게 돈 실제적으로 보내는 거를 다 완벽하게 딱 명확하게 딱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예측값이에요. 예측값. 물론 고객한테 더 청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냥 요거 예측값을 그대로 청구하는 데도 있는데 분명한 건 이거 예측값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드는 비용을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왜냐면 이렇게 원장을 하나씩 업데이트해야 되니까. 근데 분산 원장 기술 쓰면 어떻게 되나요? 중간에 있는 이 원장들이 다 분산 원장을 써요. 이걸 동시에 원장을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하나 보고 하죠. 왜 엑스커런트가 무서운 무기인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문제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엑스커런트 분산 원장을 쓰는데 IRP 통해서요. 바로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엑스커런트 어딨냐? 유튜브 가야 되나? 잠시만요. 그 영상을 보시는 게 좋아요. 안 가도 된다 유튜브. 자 여기서 보죠. 어디 있나? 여기 있나? 여기 있어요. 여기. 이 영상 보면 답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나오는데 분산 원장이 왜 필요한지 이제 엑스커런트 나옵니다. With Xcurrent, banks and payment providers can process payments more efficiently through the pre-validation. 자, 페이먼트 진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프리밸리데이션 오브 트랜잭션스라고 나오죠. 이게 왜 가능할까요? 이 중간에 지금 보세요. 얘가 보내는 쪽이에요, 얘가 받는 쪽이에요. 중간에 몇 개를 거치죠? 하나, 둘, 셋, 넷입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죠. 프리밸리데이션 오브 트랜잭션.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보내는 쪽이고 받는 쪽인데 오늘날의 금융은 원장을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데 얘는 양단간 연결이잖아요. 분산 원장이기 때문에 중간에 얘네들을 거치지만은 동시에 예측이 되는 거예요. 분산 원장이랑 동시에 순식간에 얘 사이 보낼 때 FX 레이트 그러니까 환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산정이 돼서 미리 화면에 딱 뜨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장점이죠. 기존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죠. 자, 계속 볼게요. 분산 원장이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당연히 중간에 그런 뭐라 해야 될까 돈을 단순히 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업들이 고객한테 돈을 청구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아까 카드 긁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페이먼트가 반대로 청구하는 것도 있어요. 돈 달라고. 그럴 때 인보이스 주문서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첨부될 수 있는데 이 지금 돈을 청구하는 거는 이런 대금 청구 때문에 인보이스 때문에 하는 거다 했을 때 이런 게 결합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기존 건 안 돼요. 왜냐면 중간에 다 끊기잖아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되는 거죠. 구조가. 이게 분산 원장의 장점입니다. 지금 확실하다는 거죠. 페이먼트 서티니티. 그러니까 정보가 확실하게 동시에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문구가 나왔죠. 프리-디스클로저. 미리 확인이 된다고. 정보가. 네. 아토믹. 왜 아토믹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왜 아토믹이라고 표현하죠? 바로 DAT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동시에 원장이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네.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말하는 장점들이 전부 다 DLT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죠. 여기까지 나왔죠. 자, 돌아와서 자, DLT가 왜 필요한지 이해가 되셨죠? 왜 필요한지 지금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필요성 때문에 지금 중앙은행들이 쓰려고 자꾸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잠깐 한번 건드려 볼까? 궁금하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런 장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꾸 IMF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블록체인 기술 DLT 써야 된다. 이런 명확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은행들도 자꾸 연구를 하는 거고요. 도입하려고 연구하잖아. 어떻게 도입해야 될지. 그리고 도입했을 때 장점과 문제성은 뭔지. 그냥 기업이 뭔가를 큰 판을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존의 시스템을 갈아엎는 겁니다.
중앙은행들은 기존의 페이먼트와 세르먼트 시스템이 다 있어요. 있는데 그것들 다 버리고 신규 시스템으로 갈아엎는 거란 말이에요. DLT를 쓰는. 이건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신기술을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된 연구를 사전에 하는 거예요. 지금 프로젝트들로. 근데 그 중에는 아직 연구 단계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뱅크 오브 잉글랜드라던가 뭐 캐나다 중앙은행, 뭐 싱가포르 중앙은행 여러 가지, 뭐 유럽 중앙은행, 일본 중앙은행 있지만은 그와 다르게 아까 말씀드린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과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중앙은행은 지금 내년 1분기에 라이브 가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걔네는 이미 도입 결정이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지금 중동이 진격의 중동이라고 제가 표현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간단히 지금 상황을 언급드렸고요. DLT가 나왔기 때문에. 자, 이런 필요 때문에 DLT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리플사는 엑스커런트라는 리얼타임 페이먼트 시스템이에요. 세르먼트 시스템이 아니라 그걸로 오늘날의 페이먼트를 빠르게 리얼타임으로 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왜 DLT가 필요한지도 알았고 왜 리플사가 바로 엑스커런트라는 페이먼트, 리얼타임이 가능한 여러 장점을 가진 DLT의 장점을 가진 페이먼트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페이먼트를 효율적으로 만들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왜 리얼타임 페이먼트를 만들려고 하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왜?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도대체 왜일까? 이거를 이해하면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들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만들려고 해야 될까? 그것은 명확하게도 정답이 여기 있습니다. 페이먼트와 세르먼트를 이해하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음식을 먹고 카드를 긁어요. 페이먼트는 이것과 같다고 했죠. 카드를 긁는데 여러분들 카드 긁으면 그 카드 결제 문자가 언제 오나요? 거의 바로 옵니다. 뭐 간혹 가다가 한 1분 뒤에 오거나 그럴 때도 있는데 거의는 대부분이 리얼타임이에요. 그렇죠? 국내에서 긁는 거. 근데 여러분들 상상해보세요. 카드를 긁었는데 그게 한 달 뒤에 와요. 막 2주 뒤에 오거나. 그럼 그 전에 돈을 움직일 수 있나요? 세르먼트 못하겠죠? 카드 긁는 거 문자도, 그러니까 카드 긁는 거 문자가 그만큼 늦게 오는 거를 더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카드 긁은 거에 대한 이제 지불 금액, 이제 그 재화를 판매해서 카드 고객이 누구한테 카드를 긁었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거 처리되는데 2주일이 걸린다고 하면은 세르먼트는 가장 빨라봤자 언제 가능한가요? 바로 2주 뒤입니다. 페이먼트가 처리돼야 세르먼트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리플사의 목표는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해야겠죠? 리플사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 바로 XIP를 세르먼트로 쓰는 겁니다. 당연히 리얼타임으로 겁나게 빠르고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죠. 이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근데 리플사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XIP 이거 이미 기술 다 우리 준비됐어. 리얼타임으로 할 수 있어. 야, 우리 준비됐으니까 돌격했는데 딱 와보니까 카드를 긁었는데 세상에 2주가 걸리는 거예요. 완전 미치는 거죠. 리플사 입장에서. 엄마이가 진짜 미쳤네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리얼타임 페이먼트가 가능한 엑스커런트를 만든 거예요. 왜냐면 리얼타임 세르먼트 하려면 페이먼트가 리얼타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페이먼트 리얼타임으로 만들려고 바로 엑스커런트를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번외편으로 잠깐 짚고 넘어갈 거. 자, 스위프트 GPI를 잠깐 얘기를 합시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최근에 이제 한 절반가량, 요거 쓰면서 절반가량은 30분 이내로 처리가 된다고 해요. 그럼 나머지 50%는 30분 이상 걸린다는 얘기죠. 한참 멀었어요. 예. 30분 이내로 처리가 된대요. 그럼 이 얘기는 뭐죠? 페이먼트가 대부분이 지금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이제 스위프트를 쓰고 있는데 이거 평균치로 30분 걸린다고 가정합시다. 리얼타임 세르먼트 가능할까요? 못합니다. 빨라야
30분 필요해요. 왜냐면 페이먼트 처리하는데 30분, 저희 XRP로 세르먼트 하는데 3초, 3분은 30초, 30분 3초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페이먼트가 리얼타임이 안 되면은 세르먼트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다르게 또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쇼핑하는데 쇼핑몰 구매를 눌렀어요. 근데 그 실제적으로 이제 판매자한테 구매 의사가 전달되는데 2주가 걸려요. 그럼 이 사람 2주 뒤에 물건 보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배송하는 게 리얼타임입니다. 로켓 배송은 존재를 해요. 바로 주문 의사가 이제 판매자한테 전달이 돼서 2주 걸려서 그렇게 전달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날에 2주 플러스 1일 다음날에 이제 배송은 1일 만에 돼서 온다고 칠게요. 큰 의미가 있나요? 큰 의미가 없겠죠. 물론 아주 작은 의미는 있겠죠. 근데 이미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 리얼타임 된다고 그게 많이 어드밴티지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바로 리프사가 페이먼트를 리얼타임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게 한 방법으로 엑스커런트를 만든 거고요. 그리고 스위프트가 왜 GPI를 넘어서 더 리얼타임으로 시스템을 만들면 왜 리프사가 기뻐하는지, 리프사한테 도움이 되는지는 여기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스위프트가 만약에 GPI를 더 개량해서 페이먼트를 1분 이내에 처리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가정합시다. 이거는 리프사한테 좋은 소식일까요? 아니면 나쁜 소식일까요? 좋은 소식입니다. 그건 분명하게도 좋은 소식이에요. 왜냐하면은 리플사의 궁극적인 목표를 말씀드렸잖아요. 페이먼트 시장에서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에요. 세르먼트 시장에서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페이먼트가 리얼타임이 안 돼서 세르먼트 하려면 필요한데, 그래서 엑스커런트 직접 만든 거예요. 근데 스위프트가 그걸 해준다? 페이먼트 시장 리얼타임 되면은 당연히 세르먼트에 대한 리얼타임 고객들의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할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주문은 실시간으로 되는데 물건 배달하는데 3주 걸려요. 미치고 환장하죠. 그럼 당연히 고객들의 요구가 생기겠죠. 야, 이거 주문하는데 1초밖에 안 걸리는데 배송도 하루면 되게 해주면 안 되냐?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인터넷 발달하면서 온라인 쇼핑몰 생기고 거기서 주문했을 때 처음에는 막 이틀 3일 걸렸어요. 배송하는데. 근데 오늘날의 물류 시스템은 하루면 오죠. 심지어 그런 시장도 생겼죠. 그거 퀵 서비스, 돈을 더 주면은 당일 배송 해주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시장도, 돈을 보내는 시장도 당일 페이먼트가 리얼타임으로 다 바뀌면 세르먼트도 당연히 리얼타임 수요가 생길 거고 그게 필요하게 될 거예요. 리프사는 그 시장을 노리고 싶어 합니다. 근데 스위프트 입장이 너무 달라요. 스위프트는 페이먼트 시스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거 고객들이 최대한 많이 씀으로써 그걸로 돈을 버는 곳이에요. 리프사와는 전혀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 설명이 돼요. 오늘 이거 이해하면은 모든 기사, 최근의 기사들 있죠?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리프사는 스위프트가 필요하지가 않아요. 절대로. 비즈니스 모델상. 필요 없습니다. 없어도 돼요, 스위프트. 그냥 엑스커런트로 직접 해결을 보던지, 아니면 스위프트가 그냥 리얼타임으로 지들끼리 막 리프사한테 밀릴 수 없어, 엑스커런트 따위한테 밀릴 수 없어 해갖고 열심히 개량해서 리얼타임 만들면은 리프사는 더 좋아요. 어차피 우리가 노리는 건 세르먼트 시장이야. 그래서 스위프트가 필요 없는 겁니다. 파트너십? 이런 얘기 필요 없기 때문에 주요 리프사 임직원이 그런 얘기를 하죠. 뭐 쓸데없는 추측 말아라. 자꾸 막 스위프트 GPI가 엑스라피드와 결합되느니, 또는 스위프트 GPI가 혹시 리프사의 솔루션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리프사 임직원이 딱 잘라 얘기했잖아요. 쓸데없는 추측하지 말라고. 아니라고. 스위프트와 이제 이런 협력 관계가 될 수 없는 상태라고, 그런 모델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스위프트는 반대로 되게 조마조마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 페이먼트 시장을 노리는 거기 때문에 리프사한테 밀리면 끝이에요. 얘네는 뒤로 물러설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발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리프사는 입장이 다릅니다. 이거를 명확히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